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0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병호 1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양화인 병화가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진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병화하고 내일은 정화 같은 화를 배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도 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똑같은 화에 해당이 되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고요.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질,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질,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질,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무쇠의 기질,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5가지의 오행을 또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양목, 음목, 그 다음에 양화, 음화, 그 다음에 양토, 음토, 그 다음에 양금, 음금,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같은 화의 기질, 불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양은 강한 거예요. 강하고 양이 강하다라고 하면 음은 좀 양에 비해서 좀 부드럽죠. 양이 뜨겁다라고 하면 음은 불이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울 수는 있겠지만 양보다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양화인 병화가 1000도라고 하면 음화는 한 500도, 600도 이렇게 1000도 밑으로 좀 뜨겁지 않은 것이 음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밝기로 따지면 양화인 병화가 천 루멘인가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1000루멘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조금은 밝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화인 병화를 설명할 때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가장 뜨겁게 느껴지고 가장 밝게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태양보다는 밝기도 떨어지겠고요. 또 온도도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하늘에 있을 때는. 또 예를 들어서 땅에 있을 때는 뭐 모닥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지상에는 또 어떤 불이 있죠? 물론 전기불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촛불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화를 구분했을 때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것은 역시나 태양지화인 하늘에 뜨는 해와 같기 때문에 양화를 대표적으로 태양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정화는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전기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음양으로 비유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태양은 무조건 병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무조건 다른 음이고 별도 음이고 모닥불도 음이고 전기불도 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지는 개념은 아니다. 음양의 개념은 어떻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병화는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그런 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서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뭐가 있어요? 재료, 즉 연료가 있어야 불을 피울 수 있죠. 나무가 있어야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전기가 있어야 전기불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에 비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목의 영향력을 좀 크게 받습니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산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정화는 항상 이렇게 인성인 목이 생주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화도 물론 이제 병화 같은 경우도 해자축월 같은데 약할 때 태어날 때는 당연히 간목이라고 하는 인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 주어야겠지만은, 정화는 일간이 비록 좀 왕하다 하더라도 4월, 5월 정도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하나 정도 있어 주는 것이 정화는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화가 인성, 목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화의 불을 꺼뜨릴 수 있다. 간목이라든가 인목은 큰 장작과 같다라고 하면, 묘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경우 이건 승목이죠. 승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뭐 쑥이라든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갈대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승목은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을목이라든가 묘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고요. 있으면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또 공이 병화도 화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병화가 왕했을 때, 정화가 왕했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그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겠고 그 빛도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열을 좀 식혀준다, 조절시켜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빛이니까 임수가 있으면 수보양광해서 빛이 더 돋보이게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든 저기 병화이든 간에 정화이든 간에 일간이 왕해졌을 때는 임수를 치용하는 것은 좋은데, 병화든 정화든 개수를 치용하는 것은 수보양광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개수가 있으면은 병화든 정화든 너무 치열해,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온도를 식혀주는 조절의 기능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빛을 보강하는 정도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개수를 쓰는 사람하고 병화일간이라든가 정화일간이 왕했을 때 임수를 쓰는 사람하고 개수를 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관성을 쓰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병화 입장에서 개수는 정관이고 병화 입장에서 임수는 칠살이기 때문에 정관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병화는 정관인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는 임수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에도 왕했을 때 칠살 개수를 쓰면 오히려 뭐다 불을 피워놨는데, 개수는 마치 비가 내리는 것 같기 때문에 정화는 웬만해서는 개수를 쓰는 것을 꺼려한다. 수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정화도 마찬가지로 임수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병화의 배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은 병화일간이 어느 원령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은 물론 인묘진월이기 때문에 목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진술, 축, 미, 월은 이거는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병화일간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 빛을 가리는 것은 즉 회기무광 내지는 이걸 갖다 회광이라고 해요. 회자 가려버린다, 금음회자거든요. 금음달 그렇게 밝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광이 되게 되면 병화의 빛을 먹구름이 가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토가 바로 병화의 빛을 가린다. 개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운무로 봅니다. 근데 무토나 기토는 먹구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수는 먹구름은 아니더라도 약간 안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옅은 하얀 뭉게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개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개수가 아무리 빛을 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토에 비해서 병화를 회광하는 정도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좀 심각한 정도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진월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진술축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한 그런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회기 무광되는 것, 토가 많아져 가지고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술축묘월, 오늘은 진월이지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자, 토가 왕한 계절에 무토가 원령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10중 8구 무토가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만약에 무토 내지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토가 많아져서 병화를 회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토, 기토가 투출되어 있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토가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목은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꼭 다른 천간에 무기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무토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기토가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왔을 때 병화를 가리는 것을, 병화를 회귀무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진월의 병화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월은 토가 왕하고 병화 자체가 토에 의해서 설기되는 그런 국세이기 때문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근데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토가 억제되게 되면 토가 임수를 갖다가 흙탕물로 만드는 것, 즉 탁수를 만드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일간이 토에 의해서 설기돼서 약해져 있을 때 간목이 있게 되면 병화로 이렇게 생조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임수를 쓰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보좌를 하기 위해서 간목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임수를 쓰고요. 나중에 먼저 임수를 쓰고 나중에 간목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진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는 양토가 되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이고, 양화가 양토를 생했기 때문에 양대양, 그래서 식신상관으로 구분했을 때 양대양은 식신이 되죠. 식신 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원령 자체가 이제 오양이 진기된 진월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내적으로는 약하지 않다 하더라도 외적으로는 토가 왕하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 강하다 하더라도 토가 있으면 회강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가 많아서 병화일간이 회강되는 것을 일단은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월이 식신격이고요. 연지에서 또 상관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상관이 너무 많아져서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는 우려가 조금 더 많아진 것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는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금이 예를 들어서 월간에 있거나 시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병신이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합해서 수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병화일간하고 신금하고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격돼 있다. 원자죠. 멀리 떨어져 있다. 격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원격돼 있다라고 하는데,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신이 합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는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제가 진월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하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어떻게 뭘 해야 된다?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병인 이렇게 있었다면 일지 밑에 병화가 뿌리를 돋고 임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국세가 나쁘지 않죠. 만약에 근데 이게 병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병자 이렇게 되면 자진합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임수가 뿌리를 돋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수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가 보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병화를 갖다가 파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병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신은 이런 신자가 아니고 지지 신자는 이런 신자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신진, 임수가 축, 진, 신에 모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임수가 좀 왕한 반면에 병화는 삼수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를 전혀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병신이 아니라 병술도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오신술, 자인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술상충이 되게 되면 토가 너무 많아져서 병화일간을 회강하게 되고요. 임수를 갖다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를 파극하게 되니까 병술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신금 받죠. 오신 술 받고
자수 맞고요. 자인주 진, 뭐 진도 마찬가지죠. 병진 이렇게 오게 되면 진술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가 너무 많아지죠. 물론 임수가 진진축에 다 뿌리를 둬서 세력이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여지는 국세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 밑에 오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화 입장에서 오화가 양인에 해당이 되죠. 양인, 어떤 사람들 이걸 양인 살이라고 해서 매우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간 자체가 이렇게 뿌리 둘 데가 없을 때 양인은 좋지 못한 양인 살이 아니라 병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또 이거 천간지지가 같아서 간여지동이다라고도 하죠. 간여지동이라고도 하지만은 이거는 간여지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일간 자체가 약해서 뿌리를 일지에서 얻었다 뿐이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화 자체가 5화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굳이 다시 간목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임수가 수보 영광하고 병화도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생시를 만나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게 되면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한, 아마도 이 생시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생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월의 병화가 회기무광돼서 오화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수보영광하는 것을 오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무자시가 되게 되면 이 오화를 갖다가 자수가 좌우충해서 깨버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도출하게 되면 병화를 갖다가 회강시켜 버리고 임수를 파극하게 되는, 하나 임자시 하나를 오드물이라서 병화의 뿌리를 없애고 병화를 회강하고 임수를 파극하는 아주 안 좋은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죠. 추구형 이런 것은 크게 의미 둘 것은 아니지만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병화를 회강하게 되고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 좋지 못한 생시 무술시가 되겠죠. 무술시가 되면 물론 진술충은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것이 맞고요. 오화이기 때문에 오술합화해서 화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술합화해서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뭐예요? 화가 왕해지면 화는 토를 생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진토,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아주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토가 되겠고, 당연히 병화 를 회강하고 임수를 여지없이 파극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경인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좀 나쁘지 않게는 볼 수 있어요. 그 병화가 오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목도 얻었죠.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해서 임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능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경인시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나쁜 생시가 아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출산을 할 때 3시 반에서 5시 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생시를 잡고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토가 3개에다가 임수 2개 투출하게 되면 이거 좀 사주가 나쁜 사주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이게 질문하실 수는 있는데, 병호시 같은 경우, 아까 병호일 같은 경우는 병화는 이렇게 진월에 오양이 진기되어 있어서 내적으로 병화가 약하지 않은 중에 이렇게 오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병화 자체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임수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임수가 엄청나게 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축에 뿌리를 뒀고요. 간신히 신금이 임수를 생조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임수가 2개 있다고 해서 저거는 크게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진보다는 계사 같은 경우가, 이거는 어떤 분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관사론잡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를 좀 더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생시가 아니고요. 또 대운으로 놓고 봤을 때도 남자로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뭐 초년의 남자로 태어나서는 목이 왕한 거고 여자로 태어나서는 화가 왕한 것인데, 이후로 금수가 왕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주가
오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화 스스로가 뭐 능이, 병화는 태양지와 같기 때문에 능이 금수가 왕해져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주가 만약에 병오가 아니라 병진 이렇게 되었거나 내지는 병자 이렇게 되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 임진시를 절대 잡을 수는 없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만약에 병진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거는 반드시 갑오시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화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런 사주가 예를 들어서 초년운에 잠깐 좋았다가 금순으로 가게 되면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오시를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또 병자일주였다면 오시도 잡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좌우상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시를 잡지 못하고 이거는 사시를 잡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오시이기 때문에 이런 능이 임진시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임진시가 아니면 또 괜찮은 생신은 어느 생신이냐면 병신시 이렇게 잡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금이 있죠. 신금이 당연히 임수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병화 혼자서 오에 뿌리를 둬서 좀 약할 듯 하더라도 병화가 다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늘의 태양은 하나여야 되는데 태양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아주 좀 깜찍한 이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간이 약하면 비견이든 겁재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자시라든가 무술시 이런 경우는 좀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땐 경인시 정도 날 수 있다라고 하면 경인시도 나쁘지 않고, 임진시, 그 다음에 갑오시는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단점이 있고요. 병신시 정도, 병신시하고 정유시하고 똑같을 것 같지만 정유는 금이죠. 근데 신금은 지지의 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인, 임진, 병신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